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대변인 신동욱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이제 사흘째를 맞았습니다. 앞으로 대선까지는 정확히 3주 21일이 남았습니다. 정말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고 특히 저희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 선출 과정에서 또 여러분들을 실망시킨 점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어서 참 출발 첫걸음을 떼는 게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저희도 시스템이 정리가 되고 이제 김문수 후보가 저희가 갖춘 이 시스템을 바탕으로 뛸 수 있는 발판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실망하시고 또 이렇게 해서 대선에 이길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지금부터 저희가 열심히 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절차적인 문제는 사실은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선거는 이재명의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인가 아니면 김문수 평생을 청렴하고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온 김문수 대통령이 탄생할 것인가 이것을 국민들이 선택하는 대선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답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나라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정말 다행스럽게도 어제 오늘 또 그제 저희 김문수 후보가 영남 지역을 쭉 다니면서 그동안 좀 불안했던 저희 지지자들을 좀 달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론조사를 보면 저희 보수 진영이 상당히 결집하는 효과가 지금 벌써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와의 여론조사상의 숫자 격차는 상당히 좁힐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 주로 넘어가면 이런 분위기가 중도층으로까지 확산이 되면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도층 합니다만 우리 중도층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공정과 상식 또 저희 캠프의 슬로건이기도 한 정정당당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반칙으로 살아온 사람을 저희 중도층이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도덕성이나 청렴성 이런 부분에서 보면 공공의 선을 향한 의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는 김문수 후보와는 상대가 되지 않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저희가 알려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벌써 본인들이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죠. 일종의 부자 몸조심 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다 됐으니까 막판에 큰 사고만 안 나면 내가 대통령이다. 이재명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아주 대표적인 게 방탄복을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대명천지에 경호원 정도 데리고 다니는 거야 당연히 어느 후보나 후보의 몸에 어떤 테러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탄복을 입고 다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쇼라고 생각합니다. 총기 소지가 허용된 미국 같은 나라도 유세를 하면서 무슨 방탄복을 입고 다니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사람들 방송에 나와서 매일같이 무슨 제보가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 제보가 신빙성이 있는 제보인지 러시아로부터 무슨 총을 밀반입하려 한다는 제보가 있다. 또 며칠 전에는 사거리가 2km에 달하는 총기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다. 또 무슨 폭탄을 설치한다는 얘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혼자만 방탄복 입고 다니면 됩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라고요?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이재명 후보가 뭔가 굉장히 피해를 받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무슨 방탄복을 입고 다닌다는 모습을 연출을 하는데 정말 비겁한 겁니다. 본인이 무슨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방탄복 입고 다니면서 나는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말로 그 제보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접수가 된 건지 무슨 민주당 의원 한 명의 문자 메시지로 이런 총기가 반입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신빙성 있는 제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제보를 어느 정도는 검증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죠. 예를 들어서 어느 행사장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 이게 신빙성 있는 제보라면 그 행사 열지 말고 경찰이 가서 폭발물 검사해야죠. 그래야지 그 행사장에 오는 다른 분들도 안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만 방탄복 입고 가서 안전하면 끝나는 건가요? 앞뒤가 맞지가 않는 얘기들입니다. 얼마나 오만하면 이런 생각을 다 하겠습니까? 오늘 법사위에서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되게
대통령 선거처럼 중요한 선거를 치르게 되면 상임위 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상임위를 여는 것 자체가 어떤 경우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말하자면 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지금 싸울 만큼 지금 여력이 없습니다. 다 자기 지역구에 있고. 그런데 그리고 상임위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오늘 이제 오전에 일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허위사실 유포 조항을 손보는 건데,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에서 과거 선거 기간 중에 거짓말한 거 유죄다라고 해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해서 2심으로 내려보내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유죄가 날 수가 있거든요. 원래는 5월 중순 2심을 판결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문제가 된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그리고 백현동 아파트가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상행을 해준 것이다. 이 부분이 명백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결을 하고 나니까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에 행위를 삭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했더라도 이건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재판으로 가더라도 그 조항이 없어져 버리면 면소 판결을 받습니다.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이재명 범죄 세탁, 이재명 범죄 기록 삭제법입니다. 이 법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면 당연히 국민적 반발이 있겠죠. 그래서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선거 기간 중에. 겁이 나서, 국민이 무서워서. 그런데 민주당은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밀어붙입니다. 얼마나 오만한 겁니까? 이미 대통령이 다 됐다는 뜻이죠. 이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안도 또 발의해서 이거를 법사위에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또 대법원 판결까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해서 사실상 4심제로 운영하겠다. 이것도 지금 오늘 오후에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원래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 전부 나오라 그래서 청문회 하기로 했잖아요. 물론 이제 안 나와서 청문회 자체는 성립이 안 됐습니다만, 제가 오늘 본 느낌은 뭐 대법원장 탄핵하겠다, 뭐 여러 가지를 하는 걸 보면 결국 대법원장 물러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본인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대법원장의 임기를 못 채우게 하려는 저는 불순한 시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만한 겁니까? 민주당이 입법 행정 다 장악하고 나서 사법부의 수장까지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미리 바꿔놓고 가겠다. 그럼 다음 대법원장은 본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을 임명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대법원도 수중에 넣겠다는 거죠. 혹시 이게 안 되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더라도 헌재로 바로 갈 수 있게 만들어서, 헌법재판소는 본인들이 이미 다 장악한 것은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 이런 민주당입니다. 이미 독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 3주 남았습니다만 이재명 민주당의 독재 국가가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권력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3주라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이 3주 동안 우리 김문수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시면 이재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을 많이 가진 후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도덕적이고 청렴함만 갖춘 게 아니죠.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에 삼성전자 평택공장,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라 그러잖아요. 유치하기도 하고 판교 테크노밸리도 만들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대장동 개발해서 도대체 돈을 어디로 어떻게 빼돌렸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엄청난 비리 사건에 연루가 된 것. 이런 것 외에는 이재명 대표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기껏 해야지 지역 화폐 같은 거 만들어서 돈 퍼주는 거. 근데 본인이 뭐 경기도지사 시절에 뭘 잘했다고 지금 그걸 평가를 받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해놓은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부정부패만 잔뜩 저지르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3주 동안 잘 살펴보시고, 그동안 저희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실망들 많이 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5년 전에 다 불거진 것들입니다. 가족에게 욕한 거, 뭐 형님을 정신병원으로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 하는 논란, 대장동 논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이후에 민주당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잔인함, 비명 학살 공천,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로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법적으로 지금 하나하나 단죄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재명은 이제 아무리 나쁘다 그래도 국민 여러분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들어서 이재명이 나쁘다는 것이 피부에 잘 안 와닿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절대로 이재명의 독재 국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